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며칠 전에 조국 장관을 향해서 내려놓으라 이런 발언을 던져서 꽤나 화제가 됐었던 분이죠. 유석엽 대한정치연대 대표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국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네. 아주 불안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조국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고, 네.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바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찰에서 조국 장관을 이렇게 수사하는 거,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장관 본인을 지금 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 가족이라든지 가족도, 네. 주변, 또 어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상 처음으로 그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과거에 우리가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게 나라냐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물음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정부인가. 네. 정말 참 이게 혼동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렇죠. 네. 정말 참 이게 정부인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듭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참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뭐 직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정도면 대표님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관계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조국 장관께 제가 그 당시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네. 별로 뭐 그런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록 외국에 나가 계시지만은 빨리 이걸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 나라 경제는 계속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고 네. 또 외교 안보의 문제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국 사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지 이거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는 나라 큰일 나겠습니다. 아주. 네, 지금 뭐 미국 뉴욕에서 대통령이 트럼프와 회담 중인데 얼마나 뭐 고심이 많았겠습니까만 예. 어쨌든 뭐 305일의 일정 끝나고 나면은 이 국내 문제부터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며칠 전에 뭐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하시듯이 조국 예. 법무부 장관 예방 때 대표님께서 내려놓으라 이렇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많은 화제가 예. 됐었는데 좀 많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하고요. 이야기를 예. 들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반응 이게 어땠습니까? 그때 사실은 뭐 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국민들 다수의 뜻을 저는 전달한 것이었고요. 네. 뭐 그때 상황만 해도 저를 찾아온 방문한 날 그날이 아침 새벽 그때 5시에 그 오촌 조카가 구속된 네. 날이었고 그렇죠. 네. 그 전날에는 그 따님이 소환 조사를 조사. 네. 받았던 그런 날이어서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정경심 교수 뭐 소환도 이렇게 앞두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조국 장관 본인마저도 또 소환돼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봐졌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겠느냐 네. 이런 의문이었고 특히 지금 조국 장관이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그 임명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조국 좌초될 수도 장관께서. 있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래. 네. 아니, 지금 현재 장관께서 또는 아니면 장관 주변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면은 네. 그 장관이 어떻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네. 뭐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안 신뢰가 되는 거기 없다는 때문에. 얘기죠. 네. 예,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정말 이 나라다운 나라 어떤 정부다운 정부를 위해서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 어려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네. 별로 뭐 말씀은 뭐 새겨보겠다 뭐 명심하겠다라는 말씀이지 뭐 별로 그 제 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이유 예.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조국 장관께서 스스로 내려놓지도 않고 또 뭐 대통령께서도 쉽게 결단을 할 것 같지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 상황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쟁으로만 이렇게 일관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은 국민이고 네.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윤석열 검찰에서 그런 수사에 착수한 것이니까 신속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대표님 좀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들의 예. 뜻도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런 최근에 일련의 조국 장관 수사를 보면은 절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조직 외에 또 다른 조직이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게 좀 엉뚱하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 간에 이게 네. 서로 이렇게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대통령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건, 대통령께서도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달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이 그냥 수사에 끝나는 이야기가 저는 수사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대통령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것은 과거 사고에 사로잡힌 생각들 네. 아니겠느냐.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대표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과의 예. 대화 계속 하겠다고 예. 하는데 적절하다 보시는지요? 저는 최근에 검사들과 대화도 가져가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검사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떻든 빨리 이 사태가 동결이 돼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걱정. 네. 예. 대한정치연대가 일각에서는 시중에서는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을 참 많이 해오셨거든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런 주요 정책이 정부와 여당이 고집을 너무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위기가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예.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도 잘 해주기를 기대를 했고, 네. 또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친 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적폐청산도 잘 해야 되지만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아주 그것도 정말 실질적인 적폐청산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제도 좀 바르게 바로잡고 잘 나가기를 바랬었는데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고
정말 참 우울합니다. 그 문제만 네. 생각을 하면은.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한국당 얘기인데요. 한국당에서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서 민부론 발표했습니다. 뭐 좀 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747 박근혜 줄푸세 이 공약의 재탕이 아니냐 이런 비판 시각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래도 이 조국 사태 와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논쟁의 주제로 등장한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다행이다.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무슨 네. 대안 정책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먼저 이실직고하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좀 민주당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그 민부론에 대해서 네. 뭐 민폐론이라고까지도 나오고 뭐 민폐론.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데 과연 민주당은 황교안 그 대표가 그 발표한 그 경제 정책을 네.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더 나쁘고 있는데 네. 뭐라고 할 말이 있는가?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보면은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네. 서로 비판하는 나무라는 네. 그런 것이 연상돼가지고 참 공허하고 참 우울합니다. 그 네. 부분은. 예. 한국당은 한국당들의 문제 있고 민주당은 그를 말할 자격도 없고 결국 대표님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 성적표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래놓고 민주당이 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도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예. 한국당 민주당 다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대안은 대한정치연대밖에 없네요. 네. 저희들이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네. 과제를 떠안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조국 전국이 되니까 보수통합연대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까지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조국 전국에 있어서 이런 보수 대통합연대 이 가치를 평가한다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가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네.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그냥 그저 보수 대통합만 지금 외치고 있는데 네. 뭐 또 뭐 그렇게 보수 대통합 외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각 당의 사정들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한국당 보면은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뭐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자유한국당 내부도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복잡하고 뭐 바른미래당도 또 당권파,推진파가 서로 아주 극렬하게 서로 다투고 있고 해서 네. 뭐 보수 대통합 이전에 각 당 내부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일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내부 문제 먼저 정리하라. 선사과 후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자, 이 대한정치연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는 29일에 예정이 됐었습니다. 창단 발기인 대회가 예정이 됐었는데 연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전국도 감안을 했고, 네. 우리가 이게 너무 졸속으로 나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아, 졸속으로는 곤란하다. 네. 분명히 이제 제3시대 신당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뭐 가능한 대로 11월 중에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너무 이 골속으로 가서 부실공사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신당을 예. 출범하게 되면은 두루두루 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희들은 뭐 사실은 새로운 인물 영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뭐 또 현실 정치를 해가는 과정에서 또 현역 국회의원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 네네. 그래서 지금 평화당 내에서 관망하고 있는 의원들, 또 이미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의원들, 또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라든지 네. 또 중도파 의원들 이렇게 주로 좀 이렇게 함께 묶어서 제3지대 신당의 어떤 바탕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뭐 그 문제보다도 저희들은 외부의 새로운 인물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뭐 새로운 인물 말씀하셨는데 뭐 예. 대표님께서 어떻게 살짝 어떤 인물이신지 기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예. 때가 올 겁니다. 때가 네, 올 겁니다. 네. 예, 예. 뭐 건너갑 정대철 전 의원도 이 동교동 원로들이 민주평화당 탈당했는데 합류 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합류라기보다는 우리 당장의 대한정치연대에 합류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이 아니고 일단 민주평화당에서는 나오신 거고 네. 이분들이 그때 발표한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지금 대한정치연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제3세력 신당, 제3지대 신당에 함께 힘을 실어주겠다. 네. 그 길에 동참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바로 대한정치연대에 합류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힘을 보태시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참으로 죄송스럽고 또 원로분들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희들 가는 방향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앞서서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외람되긴 한데 대한정치연대가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당 예. 창당하게 되면은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동의하지 않는다. 네. 분명히 우리들은 야당이고 그래서 저희들 항상 입장은 민주당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주자. 네. 그러나 잘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판하고 네. 또 대안을 제시해주자. 이제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범여권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뭘 행보를 좀 잘못했는가 싶어서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만은 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무당층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 대한정치연대나 제3지대의 정치 세력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무당층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번에 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제 생각이 과거에 그 최순실 씨 그 딸 정유라 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가지고 촛불 시민혁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뭐 최순실 씨가 가짜 보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조국 사태를 보니까 우리 조국 장관이라든지 또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 진보가 아니구나. 이게 저는 가짜 진보로 규정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정치판이 전면적인 세력 교체가 아주 절실하다. 네. 즉 가짜 보수, 가짜 진보를 우리 정치판에서 내몰아서 진보를 하더라도 진짜 진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짜 진보 세력들, 네. 또 보수를 하더라도 그런 가짜 보수가 아니고 정말 참 진보, 개혁적인 아니 보수 네. 이런 보수들이 우리 정치판에서 정치를 해가야지 가짜 보수, 가짜 진보들이 활개치는 이 대한민국 정치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 세력의 전면적인 교체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3지대 신당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제3지대 신당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통해서 여러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였습니다.